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 주죠. 시젠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96530 되겠는데요. 이제 시젠을 소개할 때 그냥 마냥 진단키트 관련주라고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젠은 분자 진단키트입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진단키트 시젠 관련해서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진단키트 안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지죠. 분자 진단키트, 항체 진단키트, 항원 진단키트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분자 진단키트고요. 오늘 이제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을 때 코로나 신속 진단키트 도입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속 진단키트는 항체 진단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진단키트에 대해서 뭐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오늘 기사 보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신속 진단키트 도입 안 한다고? 신속 진단키트가 뭐지? 항체 진단키트네? 내가 갖고 있는 시제는 분자 진단키트인데 괜찮네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볼게요. 신속 진단키트 도입 안 한다, 결과적으로 항체 진단키트를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신속 진단키트 최종 진단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당국이 쓰는 시젠이 일단 점유율도 엄청 7, 80% 높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국이 쓰는 유전자 증폭 검사 분자 진단키트를 말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아주 소량만 있어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만, 이 신속 진단키트는 몸속에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경우에만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낮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도가 90이라고 쳐요. 그럼 100명의 환자 중에 90명은 내가 정확히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명을 놓쳐요. 10명을 놓치면 이 10명이 집 밖으로 돌아다녔을 때 전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10명도 나 코로나 양성 아니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코로나야. 그럼 치료받을 기회도 놓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를 당국이 차단할 수가 없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환자 본인의 경우도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정확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19 검체의 경우 오류진이 아니면 채취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신속 진단키트를 자가 진단용으로 쓰기 어렵다는 거죠. 항체 검출 방식의 신속 진단키트로는 환자를 조기에 찾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죠? 네. 의료진도 어렵게 검체를 확보하는데 자가를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감염 이후 항체가 생기는데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초기에 검사하면 다 음성으로 판정된다. 왜? 바이러스가 적으니까. 그죠? 신속 진단키트 검사를 쓰지 않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CR, 유전자 증폭이죠. 검사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깜짝깜짝 놀랄만한 워딩이긴 하지만, 제대로만 기사 한 번만 1, 2분 탁 읽어보고 내가 진단키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크게 이렇게 놀랄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노이즈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봐왔던 구간이고,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잔파등은 있겠지만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즌 주주분들께서는 크게 이렇게 뭐 걱정할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하나 어제자로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통관 데이터가 심상치 않다. 송파구 보면 된다고 그랬죠. 시즌은 송파구.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이제 다 설명을, 지금 시즌이 다시 수출액이 늘어났다는 것까지 데이터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즌의 소재지인 송파구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출항일 기준으로 7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 대비 36%나 증가했대요. 이러한 8월 수출 금액은 4월과 비교했을 때도 22% 증가한 수치다. 그러니까 지금 다 증가했대요, 수출액이. 그러니까 9월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2분기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시즌의 실적이 2분기가 최고일 거다. 이게 피크다. 네. 어떻게 지금 코로나가 예전만큼 창궐하지 않고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3, 4분기 실적이 어떻게 2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냐 라는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피크 아니야?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릴 때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전에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진단키트주,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주들이 올라갔으나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첫 번째, 미국의 긴급 승인을 신청을 했는지, 신청이 돼 있는데 통과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적,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시젠은 사실 실적이죠. 이제는 시젠이 이제 뭔가 이렇게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즌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나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많죠.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데믹이 곧 도래할 것을 예상했고, 시즌은 이미 세트 제품 9월 8일 5종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검사 진단키트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9월은 물론 4분기에도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실적이 늘어날 거니까 무조건 대박이야, 이게 아니라 2분기만큼의 실적이 나올까라고 했으나 그에 준하거나 혹은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이거가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대비 3분기 매출이 지금 2분기보다 3분기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보는 거죠. 가능성을. 올해 시즌의 매출액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확진자가 3천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이제 100만 명으로, 곧 확진자 수가 3천 명, 사망자 수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잠잠해지다가도 요번에 또 우리나라 보면은 또 광화문 가가지고 그렇게 돼서 또 됐죠. 그리고 치사율은 낮아도 전염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진단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군대 갈 때 모든 장병들, 모든 이제 군대 예정자들 다 검사하거든요. 여기다가 군대 빨리 들여보내가지고 빨리 이렇게 총 쏘는 법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여기다가 신속 진단키트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정확도를 무조건 높여야 돼요. 정확도를. 그죠? 그리고 보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의 장기전 돌입과 3, 4분기 어닝 증가로 시즌의 밸류에이션을 릴레이팅 시킬 필요가 있다. 2분기 피크아웃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얘기가. 그죠? 네.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 어차피 시즌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출도 더 늘어나고 있고 분기 대비 더 늘어났다고 막 하니까, 사실 시즌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시즌에 대한 그 자체적인 노이즈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진다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즌은 그에 따라 이제 지수와 좀 연동되는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여러분들 뭐 공부가 아니라 주식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스크에는 체계적인 리스크가 있고 비체계적 리스크가 있거든요. 체계적 리스크는요, 시장 상황.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리스크인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위험에 영향을 받는 정도,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오늘 사실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뭐 3일 연장으로 들어오고 이거 연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뭐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거고, 기관들은 연속성을 보일 때는 한 번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한 3일 연장 나가고 다시 3일 연속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상향이 이런 잔파동을 보일 거라는 게, 아무리 뭐 사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맨날 사실 않거든요. 사실 뭐 그런 종목도 물론 있겠지만, 왜냐면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즌이 맞닥뜨리는 리스크는 이제 시장 상황이 하나 있고, 이 기업적인 노이즈는 사실 크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 지금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고점을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의 연속성이 들어와서 여기 27만 5천원 위로 올라와주면 너무 나이스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25만원 지지, 라운드 피겨 지지가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오늘 뭐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지만, 뭐 직접적으로 시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냥 그 외적인
그 다른 진단 키트들, 예, 조금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항체 진단 키트들에 대한 이슈 정도였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었고요. 저는 또 다음 진단 키트 관련주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